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야자를 빼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생을 일찍 마감한 게 안타까워서 추모하러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3주 정도 됐습니다. 기적처럼 나타난 이들이 기적처럼 돌아오길 정말 원하지만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 나와 있는 구조자 수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라곤 실종자 칸에 있던 숫자가 감소하고 사망자 칸에 있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아들에게 시청 권유한 아들아 내 딸아라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72시간이 담겨있는 JTBC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중간쯤에는 단원고 학생 부모님들께서 탱고관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아들과 딸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그거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생사가 갈리는 시간을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골든타임 때의 조치를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확연히 갈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저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장보다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빨리 구조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막말로 고위 정부 관리자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지금까지 구조가 안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또 언론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해외 뉴스 CNN에서는 그 주위 수훈을 보여주며 생사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는 반면 대한민국 언론은 보험금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를 구하기 바쁜 판에 보험금 얘기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속보 경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신속은 하되 정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슬퍼하시는 유가족분들께 신전이 어떠냐며 한마디만 해주라는 기자님들께도 실망했습니다. 기자님들도 먹고 사시기 위해 그러시는 거 아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태어난 이들이 어서 빨리 가족들 품 안에 돌아오길 바라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 이들의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유가족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여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문제 등의 분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한 선장에 의해 200명이 넘는 사망자들을 초래한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우리들만 믿고 기다렸던 게 너무 죄스럽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과연 우리 학생들을 구해줄 의지가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구조자 집계 오류, 에어포켓이라고 하던 곳이 알고 보니 기름통, 진도, 실내체육관, 스크린 조작, 구조 작업이 늦어지니 화난 학부모들이 대책 부모에 찾아가니 전부 철수하는 등 이 많은 상황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 하면 뭐합니까? 대책을 제대로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언론은 제대로 언론이 해야 할 기능을 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잘못된 정보를 케이블에 내보냈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것은 물론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야지 이 나라의 권력층들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는 국민을 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나라에 어떻게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까? 박 대통령이 진도에 방문해서 했던 말처럼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희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친구들 울음 속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셨죠. 4월 16일 반에서 한 친구가 얘들아 어떤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났대. 다행히 다 구했다는데? 친구들과 저는 웃으면서 와 대박이다. 그래도 다행히 다 구했네. 걔네는 수학여행 가기 전에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만들었겠다. 라는 식의 우스갯소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이 말을 바꾸고 정부 또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야자 시간에 핸드폰 기사만 검색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안쓰럽다면서 울고 그 학교에 친척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희망이 있다고 구조 작업 중이라고 말했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엄마 차에 타는데 엄마가 딸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하시는데 그때부터 엄마랑 저는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계속 뉴스를 찾아보고 울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켓이 어쩌고 해경이 어쩌고 했었으니까요. 구조 작업에 전념을 다 하라던 정부는 아직까지 사고 직후 생존자 이외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실종자가 몇 명인지 생존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책 없는 정부 때문에 269명의 대한민국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이제 피어야 할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세월호 속 친구들은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와 친구들과 함께 만들 추억에 대한 생각이 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념품을 뭘 사야 할지, 제주도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지, 하지만 친구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그대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믿고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할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게 대한민국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월호, 이 배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던,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온 선원은 말만 하는 정부, 그리고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있었던 착한 269명의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모습. 이제는 정말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속의 친구들 몫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014년의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겠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꼭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이상입니다.